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새롭게 접근하는 영업의 기술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저해지, 무해지 상품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앞전에서 영업의 기술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금리 시대의 고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금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상품들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자, 저금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해지 무해지 상품의 셀링 포인트를 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뤄가려고 합니다. 할인율 관점에서 본 저해지 무해지 상품 셀링 포인트, 환급률로 보는 저해지 무해지 상품의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 다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대 효과는요. 저해지 무해지의 효과적인 상품 셀링의 방법들을 우리가 좀 숙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기술에서 제가 사례로 예시를 해서 말씀드렸던 상품들이 저해지나 아니면 생활자금형 그런 상품들이 지금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 이어서 제가 보장성보험에 대한 업셀링을 다루게 될 때, 뭐 손보든 생보든 간에 우리 질병, 뭐 재상해 이런 쪽 관련된 보장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상품들을 다루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저해지 무해지 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해지 무해지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상품 셀링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금리 시대 고착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죠. 근데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하게 금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곤하실 수 있어서 현상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났는데 이때 금리가 24%에서 뭐 25%로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가도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네요. 자, 이게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금리 수준도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그런 일반적인 추세를 가져가죠. 자, 그 다음에 IMF가 오면서 그 IMF 직후에 우리나라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한번 치솟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금리 안정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대에서 8%대 금리 수준이 되고요.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금리 수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3%대에서 4%대. 자, 현재 국민은행 가시게 되면 금리가 얼마 정도 되죠? 1%대에서 뭐 2%대 예적금 금리를 줍니다. 실제 이런 금리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추세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추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자, 여기 그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와 10년물 국고채 금리, 그다음에 1년물 국고채 금리, 장단기 금리를 대표하는 그런 금리 수준들을 살펴봤는데 점점 하락하는 추세적 하락이 있어요. 우하향하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금리는 더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금리가 왜 떨어지냐라고 하는 경제공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상이 중요하다. 그 현상 속, 저금리 상황 속에서 정말 주목될 수 있는 상품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금리의 현상을 관찰을 한번 해보고 가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 상품 컨셉은 다 아시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납입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면 그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쪽에서는 30%형, 50%형, 70%형 형태가 좀 일반적이고요. 손해보험은 종신보험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해지 상품이라고 하면 이런 프로테이지로 나누어지는 좀 세분화된 저해지 상품보다는 거의 뭐 일반적으로 50%에 가까운 그런 저해지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저해지 컨셉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오고 있는 상품이 해지 환급이 아예 없는 것. 네, 그건 무해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의 장점이 뭐냐? 2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통상 뭐 상품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5%에서 20%가 저렴합니다. 대신 이거의 조건, 반대급부의 조건은 뭡니까? 해지
환급금이 어떻게 돼요? 적다는 거죠. 예,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정적 저해지 상품의 메리트이면서 사실 약간의 또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뒤에서 더 호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상품들을 쭉 서치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저해지, 무해지 상품은 공실명 상품이 좀 많고요. 개중에 따라서는 이제 변액 상품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공실명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해지 종신보험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아무래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저해지 종신보험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상품에는 연금 선지급 기능이나 생활자금형 전환 기능. 자, 연금 선지급이나 생활자금형 전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망보험을 미리 땡겨서 받는 구조의 기능들, 혜택들을 부과한 옵션들이 부과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보의 보장성 상품의 저해지에는 이런 기능들이 좀 다양하게 붙어 있지 않는 거가 있으니까 좀 그 차이점들은 정리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자, 저해지 상품의 해지환급금 보증형과 미보증형이 있어요. 이게 차이는 뭐냐면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보증형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소멸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납입 기간 종료될 때까지 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률이 기존 동일 조건의 표준형 종신보험 내지는 그런 상품보다는 해지환급률이 떨어져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컨설팅 포인트로 가시게 될 때는 저해지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납입 종료될 때는 해지환급금이 동일 조건의 표준형 종신보험과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더 상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급률을 아무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급률을 강조하는 건 두 가지 기준입니다. 각사마다 이제 경쟁하게 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경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회사의 상품이 납입기간 되는 종료 시점에 환급률이 얼만큼 더 많더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누가 납입 원금 대비 빨리 도달했느냐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사의 상품들 위주로 경쟁을 많이 하고요. 역시 손보는 이런 환급률보다는 보험료 저렴한데 그 저렴한 것 대비 보장의 효과가 얼마만큼 주어지느냐 이런 쪽에서의 가성비로 접근하니까 좀 차이가 있다. 회사마다 혹은 그 영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사망보장의 활용이라고 하면 아까 저해지 종신보험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저해지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연금 선지급 기능 혹은 생활자금형 선지급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사망보장에 대한 이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장을 다채롭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저해지 무해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해지 상품에 대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자, 요걸 저해지 상품을 좀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게 될 때 어떤 기법들을 도입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컨셉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컨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컨셉은요, 어떤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컨설턴트의 그런 어떤 상상력이 동원돼서 혹은 컨설턴트의 화법적 그런 역량들이 동원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해지 혹은 무해지 상품은 금융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아닙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죠. 그런데 저해지, 무해지 상품을 판매하게 될 때는 수익률 개념으로 차용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 부분은 미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자칫 잘못하면 고객들에게 펀드나 일반 다른 일회성과 같은 그런 투자 상품을 오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다만 이 상품이 저금리 구조에서 판매가 돼야 할 때에 수익률 개념을 차용해서 이주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전제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광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최대 90%까지 가족 할인을 시켜주겠대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대별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오면 9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폭적인 할인값이죠. 자,
저금리 상황과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뭔가 싸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선호합니다. 단, 싼데 가성비도 좋아야 되겠죠.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값만 싸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절이 아무래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들이 아주 매우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성비 전략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자, 가격을 할인받는다는 것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할인율로 먼저 설명드리고 수익률 개념으로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 100만 원이 미래의 어떤 값하고 현재 가치적 측면에서 동일해지려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지금 프로세스대로 진행된다면 지금 100만 원의 돈의 값은 시절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것만큼을 좀 상쇄하고 아니면 보존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리가 됐든 즉 이자가 됐든 수익률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100만 원과 미래 시점의 어떤 값이 같은 건데 100만 원 아닌 거고, 자, 이때 값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115만 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1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115만 원과 이 100만 원은 사실은 돈의 가치는 같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숨겨버릴게요. 요것을 제가 지워서 숨겨버리고 115만 원, 여기선 기간이 3년 후네요. 3년 후에 115만 원의 가치는 지금 돈 얼마일까를 계산하면 100만 원이라는 것을, 자, 이때 적용할 때 여기서 만약에 5%로 할인했다 라고 하면 5%씩 매번 할인하게 되면 미래값의 현재 가치값은 100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미래 시점에서 현재 시점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깎아서 왔습니다. 자, 이거에 또 반대되는 개념이 이자율 개념이에요. 자, 지금 100만 원은 미래 시점에 얼마일까? 지금 금액이 똑같잖아요. 11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자, 지금 100만 원과 미래 시점에 115만 원의 가치가 같다라고 정하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 100만 원이 115만 원의 가치랑 같아지려면 몇 %씩 복리로 가야 되느냐? 역시 5%씩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자율과 할인율은 같은 개념인데 방향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자율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고요. 자, 할인율은 미래 시점에서 현재로 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서도요, 복리채라는 게 있고 할인채가 있잖아요. 할인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만기에 이자 10%라고 하면 10%만큼 원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만기되는 시점에 원리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10%만큼 할인돼서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채권을 할인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할인채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 얘기를 다시 가족 할인으로 볼게요. 지금 이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할인율이 몇 프로입니까? 90%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수익률 9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률 90%는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저해지, 무해지 상품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반드시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지만 수익률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 좋은 상품은 안전한 상품입니까? 자, 원금 보장되는 상품인가요?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인가요? 아니죠. 펀드가 만약에 90% 수익률 난다, 15% 수익률 난다라고 하면 그거 대단히 위험한 상품인 거죠. 원금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저해지에 할인율 개념을 적용해서 이걸 수익률로 좀 바꿔놓고 컨설팅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만 끝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위험까지 얘기하시면 좀 더 완벽한 설명의 컨설팅이 되는 거죠. 자, 그 위험은 뭡니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자, 일반 상품은 이렇게 해지 환급률 추이가 가는데 저해지 한번 볼까요? 저해지는 이 납입 기간 동안의 해지 환급률이 지금 50%를 가정했을 때는 낮은 거예요. 자, 무해지는 더 심하죠. 자, 납입 종료가 되기 전에 만약에 중도해지하게 됐다. 해지 환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 저해지가 됐든 무해지가 됐든 간에 납입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 환급률 추이는 거의 동일 조건의 표준형 상품과 같이 간다는 것이죠. 실제 해지 환급의 어떤 데이터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준형 같은 경우에 5년차의 해지 환급금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115만 9천원 되어 있어요. 근데 50%형이니까 557만 9,500원 되어 있어요. 절반값이라는 거죠. 자, 근데 5년차 좀 해지환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해지인 거죠. 그렇죠? 자, 20년 납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10년 차에 2,500만 원의 해지환급금인데 절반값밖에 안 돼요. 왜? 50%니까. 근데 무해지는 어떻게 됩니까? 무해지는 없죠. 예. 근데 20년 차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해지환급의 추이가 동일 조건으로 같이 간다 이거죠. 자, 여기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의 리스크는 뭐냐면 납입의 기간 동안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최대 리스크입니다.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해서 컨설팅하는 건 좋으나 이런 부분들로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실제 꼭 컨설팅을 할 때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지 환급률이 낮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꽤 있으니까 더더욱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잘 얘기를 하셔야겠다. 잘 컨설팅을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죠. 그러나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해서 고객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왜? 할인율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할인율 관점이 수익률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할인율이 높고 수익률이 높는 상품이라고 하면 위험한 상품이니까 그 위험은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위험을 다 극복하고 났을 때, 즉 납입 완료가 됐을 때는 고객님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예, 물론 그 전에도 유리한 거죠. 왜? 할인을 받으니까. 그러나 양면을 다 설명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금리가 될수록 할인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할인에 집중을 합니다. 이 할인율에 집중을 하면서 이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보편적인 심리죠. 그 할인율을 수익률로 개념으로 치환해서 컨설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개념적 방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해지 상품은 사실은 되게 단촐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단촐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각종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도인치나 추가 납입의 기능, 해지 환급금의 추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좀 비교되는 설명들,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상품이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보험료 수준, 그 다음에 각종 보너스가 상품마다 있어요. 뭐 납입 유지 보너스, 고액계약 유지 보너스 이런 보너스들이 적립에 더해지는지 사망보장으로 더해주는지 아니면 이것을 뭐 어떤 회차가 지났을 경우에 보험료 할인의 혜택으로 가든지 그것은 상품을 좀 자세히 보셔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참고로 저는 상품에 대한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공시실에 들어가셔서 상품 요약서와 약관을 꼭 받아보시고 그것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 또 하나 가입 설계를 반드시 꼼꼼하게 하시고 가입 설계서의 상품 설명서 내용까지도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읽어보셔야 된다. 그게 컨설턴트의 역량이다. 관심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최대 장점들의 기능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품을 셀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과 같고 그 다음에 저해지 무해지 상품은 환급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환급률을 가지고 좀 예시된 자료를 갖고 좀 비교 컨설팅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뭐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해지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년 차서부터 40년 차까지의 해지 환급률 추이가
지금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소폭적으로 차이는 있어도 거의 이제 40년 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지 환급률 수준이 다 비슷해요. 예.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해지 환급금이 아닙니다. 해지 환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납입 대비 얼만큼 받느냐라고 하는 해지 환급률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C사 같은 경우에는 해지 환급률이 똑같은 40년 차인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죠. 자, 똑같은 저해지 상품이고 동일 조건으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보험료도 현격한 차이가 안 납니다. 10년 납으로 기준했는데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44만 원, 뭐 43만 뭐 후반대, 비싸야 45만 원. 자,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뭐 10,000원 정도에서 10,000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납입기간, 총 납입기간 10년 납이라고 하면 총 납입 보험료의 총량 커지겠지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해지 환급률 차이가 크게 난다. 자, 저해지 상품을 셀링하시게 될 때는 환급률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환급률로 밀어가셔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독특한 해지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자, 해지 환급률이 작다는 것은 타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페널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면에서, 반대면에서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품의 특이점은 뭐냐면 6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암, 심, 뇌출혈 이런 진단을 받고 말기관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 뭐 이런 진단을 받으면 주기약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약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의 혜택을 주는 반면 해지 환급률은 동종의 타사 상품에서 좀 낮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어느 회사의 특정 상품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환급률은 떨어지지만 그 고객이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어서 난 종신보험 갖고 가고 싶은데 저해지 상품으로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가족력이 있어서 내가 암심내에 걸릴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자가적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고객들에게는 이런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자, 이렇게 6대 질병 진단 받았을 때 주기약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 상품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사망보장이 1억입니다.를 기준해서 제가 설계한 거니까 똑같이 1억이에요. 자, 근데 이런 C 상품이 아닌 C군의 상품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똑같이 1억 사망 보장 받는 거야.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A사나 B사나 뭐 D사의 상품에 비슷한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하면서 환급률 높은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상품을. 그래서 이 환급률이 높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보장을 가져가지만 나중에 쌓인 자산을 가지고 다용도의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환급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제안할 때의 좋은 상품과 비교 위적, 그렇지 않은 상품이 나눠질 수는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상품만이 100%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환급률로도 마케팅할 수 있는데 환급률 마케팅하게 될 때 행여나 혹시 다른 타사에 비해서 뭐 현격히 높거나 적다면 다른 면도 봐야 되고 그 다른 면이 강조돼서 고객들한테 좋은 상품도 인지가 될 수도 있다. 예, 요걸 강조하려고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해지 상품, 외지 상품의 중요한 핵심 컨셉은 환급률 컨셉이고요. 그 환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전부터 자, 그러니까 납입하고 언제까지 납입했을 때 내가 납입한 보험료 수준으로 해지 환급이 도달하냐 이 기준 아까 강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입 완료 후에 누가 더 어느 상품이 높냐 이게 많이 경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각 회사별로 자, 100%에 도달하는 수준이 누가 제일 빠르니? 자, 보험료는 어느 회사가 제일 저렴하니? 그 다음에 금리 수준은 어느 회사가 제일 높니? 자, 이런 걸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의 종류로 가지고 그 방법론을 차용해서 저해지, 무해지 상품에 대한 셀링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이 시대에 저금리 시대에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접근하시게 될 때 좀 컨셉화하셔서 좀 세련되게 컨설팅 하시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의 생산성이 더 제고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 차트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면서 전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